사용하게 되면은 이러한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개발자의 창의성을 10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생산성도 높아지고요. 딜리버리도 빨라지고요. 또 코드의 품질도 높아집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AWS 플랫폼의 리소스를 사용함으로써 가능하죠. 저희는 6가지의 카테고리의 리소스가 있습니다. Physical Infrastructure, Platform Service, Infrastructure Service, 보안 서비스, Compliance 서비스, 그리고 Marketplace 서비스, Enterprise 서비스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성숙한 기술 플랫폼이죠. 이 업계에서 클라우드 관련 가장 성숙한 인프라스트럭처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피지컬 인프라스트럭처에서는 저희가 12개의 리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전에는 여러 개의 AZ, Availability Zone이 있죠. 그래서 다양한 전력망이라든지 운영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리질리언트하고 가용성이 높은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3개의 Availability Zone을 가지고 있고요. 55개의 Edge 로케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저희가 Point of Presence, POPs라고 하기도 합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도 풍부하게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정부를 위한 클라우드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12개의 리전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 저희가 진출을 하고 있어서 지역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 퍼시픽 지역에는 7개의 리전이 있습니다. 5개의 새로운 리전이 올해 도입이 될 것입니다. 미국에 하나 있고요. 중국에 하나가 도입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워크로드를 개발하고 그러나 디플로이먼트는 글로벌하게 가져갈 수 있게 해줍니다. 저희는 초기부터 한국의 클라우드 시장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에지 로케이션을 2013년 5월에 시작한 바 있고요. 또 저희 두 번째 에지 로케이션을 2015년 1월에 시작한 바 있습니다. 또 상당한 투자를 한국 리전에 했죠. 2016년 1월에 리전을 개설하면서 많은 투자를 했었습니다. 또 오늘 저희가 세 번째 에지 로케이션을 한국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는 한국 시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는 저희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잘 아는 회사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Smart TV, Big Data Analytics, 그리고 프린팅 솔루션과 같은 솔루션을 워크로드를 AWS에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형 기업이지만 그럼에도 동시에 많은 작은 또 밀접한 게이밍 회사보다도 빠르게 움직이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김태영 상무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그래픽 서비스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Good morning, I am Kim Tae-yong. 삼성전자 부서사업부에서 그래픽 개발과 게임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친구들과 SNS를 소통하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에 따라서 스마트폰은 계속 새로운 형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은 게이밍 경험에 직접하는 갤럭시 S7을 최근에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S7은 이전 모델에 대비해서 CPU 성능이 30%, CPU 성능이 60% 상승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갤럭시를 사용하는 게이머들은 최적의 게임 경험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갤럭시 S7은 불칸이라는 그래픽스 API를 세계 최초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 API는 예전에 콘솔 게임 개발하던 것처럼 하드웨어 성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래픽스 API를 모바일 게임 개발자들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게임 시장 현황을 보면은 모바일 게임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또 갤럭시 스마트폰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임 기기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갤럭시 S7은 이전 세대 콘솔 게임기 성능을 이미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게임 유저는 게임을 즐길 때 게임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게임 중에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거나 알람이 온다면은 게임을 하다가 영웅 캐릭터가 죽을 수도 있겠죠. 키를 잘못 눌러서 게임을 중단돼서 짜증이 난 그런 경험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게임 퓨즈는 게임을 방해받지 않고 게임 플레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며 또 게임을 하다가 게임을 잠깐 최소화시켜놓고 또 다시 돌아와서 지속해서 게임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최고 성능과 그리고 최고의 게임 경험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기존 앱마켓에는 굉장히 많은 게임이 있고 하나의 게임이 유저에게 발견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게임 런처는 효과적으로 게임이 유저에게 발견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고 또 설치된 모든 게임이 한 화면에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또한 게임 랭킹이나 추천이나 비디오 같은 흥미로운 게임 콘텐츠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개발자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개발한 게임들이 게임 런처라는 그런 툴을 통해서 게임 유저들에게 발견돼서 플레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임 런처라거나 그런 여러 가지 갤럭시 게임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저에게 굉장히 많은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전 세계 수백 개 국가에 서비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갤럭시 단말이 시장에 수억 대가 있는데 그 많은 단말들에서 오는 모든 요청을 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생각을 하는 삼성 갤럭시 단말의 최고 품질을 위해서 높은 수준의 품질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민첩하게 개발하고 바로 시장에 출시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챌린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AWS를 활용했습니다. 먼저 글로벌 서비스의 요구사항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는 도쿄, 버지니아, 아일랜드 세 곳의 AWS 유저들 가상 서버를 구축해서 전 세계적으로 게임 사용자들에게 오는 1초당 수만 건의 리퀘스트를 계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가 게임 서비스들을 개발하면서 활용했던 AWS 서비스 컴포넌트들입니다. AWS의 EC2, S3, RDS, 클라우드 프론트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 외에도 다이나모DB나 엘라스틱캐시나 레드시프트 같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도 사용하고 API 게이트웨이나 엘라스틱 트랜스코더 같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도 사용을 합니다. 이 모든 AWS 기능을 활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사용을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AWS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신 바대로 AWS를 사용해서 on-premise 대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또 높은 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갑자기 트래픽이 생기더라도 확장이 아주 용이했고요. 그리고 데비옵스 기반의 신속한 개발 및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AWS와 삼성전자의 지속적인 파트너십 감사드리고 삼성전자 앞으로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클라우드를 기반한 여러 가지 경쟁 기업들의 게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갤럭시 사용자 및 개발자들을 지속적으로 도우려고 합니다. 개발자들의 많은 성원 바라겠습니다. 오늘 AWS 서비스를 통해서 클라우드에 대한 많은 정보와 경험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o we talked about how that we're seeing around the world is that we're freeing up the creativity 한 가지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개발자의 업무량을 줄여줌으로써 이 시간을 통해서 to advance their development. 새로운 개발 플랫폼을 사용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또 굉장히
많은 곳에서 또 심레스하게 글로벌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는데요. 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또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aaS 분야에서는 저희가 컴퓨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요. 스토리지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서비스, 그리고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서비스들은 개발자들에게 제공되고 있고요. 또 운영팀에서 사용을 해서 클라우드 리소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분야에도 저희가 General Purpose Compute이 있고요. Compute Optimize, Memory Optimize, GPU Optimize, Storage Optimize, I/O Optimize, 그리고 저가의 또 Low Cost Burstable Compute, 그리고 Dedicated Instance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50% 이상의 인스턴트 타입스를 더 많이 경쟁사 대비 가지고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토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풍부한 스토리지를 가져가고 있죠. Object Store, Archiving Storage, File System, Block Store, General Purpose Provisioned IOPS, 그리고 Magnetic Store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추후에 드릴 텐데요. 블록 스토리지 분야를 보게 되면 AWS가 이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블록 스토리지를 출시하는 혁신 역할을 해왔습니다. 블록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트랜잭션할 워크로드를 위해서 할당이 되고 있죠. 미션 크리티컬한 워크로드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미션 크리티컬한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옮기고 있습니다. Consistent IOPS와 Bursting 모델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저희는 새로운 기술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시대의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마그네틱 미디어입니다. 오늘날 마그네틱 미디어의 활용을 보게 되면은 과거의 기술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베스트 퍼포먼스 블록 스토리지를 시장에서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 워크로드를 공략하기 위해서 프로세싱 로깅을 한다든지 스트리밍 데이터 프로세싱을 한다든지 카프카나 MapReduce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덜 사용하는 빈도수가 낮은 활용도를 가진 데이터를 사용할 때 어떠한 데이터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을 했었죠. 저희 새로운 EBS 볼륨을 보게 되면은 두 개의 새로운 EBS 볼륨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 Throughput Optimized HDD 같은 경우에는 초당 500MB를 4.5센트로 매월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코드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초당 250MB를 2.5GB로 매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된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컬리틱스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플랫폼 엔게이지먼트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로컬리틱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EBS를 미디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스토리지를 새로운 EBS on 미디어로 이전함으로써 스토리지 비용을 50% 감축할 수 있었습니다. 37,000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있고요. 227억 개의 디바이스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전체 스토리지 비용을 50%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throughput도 굉장히 좋았고요. 또 컨플루언트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에 확장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스토리지 비용을 50% 이상 또 운영 비용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마그네틱 미디어를 사용해서 가격 대비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저희는 굉장히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죠. 6개의 다른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SQL, MySQL, Oracle, MongoDB, Progress,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오로라가 있습니다. 아마존에 오로라가 있죠. 이 모든 것들은 멀티-에이지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고 있고요. read replica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툴도 제공이 되어서 like for like 마이그레이션도 가능하고요. 많은 고객들이 선호하죠. 저희 오로라 제품으로 오라클로부터 이전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보안 쪽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이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보안을 좀 보겠습니다. 보안은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액세스 컨트롤에 가지고 있는 서비스 수를 한번 보십시오. 아이덴티티 폴리시, 로케이션 폴리시, 타임 베이스 폴리시, 그리고 개별적인 API 콜을 관리하는 인디비주얼 API 콜, 키 로테이션, temporary credential, 그리고 또 폴리시 시뮬레이터와 같은 툴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광범위한 플랫폼을 시장에서 제공하고 있죠. 개발자들이 좀 더 빠르게 개발을 하고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또 컨트롤을 희생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속도나 보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했어야만 했었죠. 그러나 AWS에서 만드는 플랫폼은 가직성을 동시에 가져가실 수 있도록 했고요. 동시에 컨트롤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디팅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의 플랫폼에 담고자 했죠. SOC Compliance, ISO Compliance, PCI Compliance와 같은 모든 인증과 준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또 가장 광범위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플랫폼이 보안될 수 있도록 담보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킹 같은 경우에는 Virtual Private Network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또 다양한 파이어월 옵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옵션도 마찬가지고요. Active Directory도 지원하고 있고요. SAML Federation도 지원을 합니다. 암호화 옵션도 다양하죠. 키 매니지먼트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클라우드 HSM도 지원을 합니다. 인크립션 SDK도 지원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인크립션을 만드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희는 AWS Certificate Manager를 한국에서 출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SSL Certificate을 더 이상 여러분들께서 관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AWS Certification Manager로서 대체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있죠. 굉장히 광범위한 컴플라이언스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카탈로그를 통해서 누가 클라우드에 접근할 수 있는지 관리할 수 있고요. 클라우드 트레이를 통해서 누가 클라우드에서 뭘 했는지도 볼 수 있고요. 컨피그와 컨피그 룰을 통해서 컨피그레이션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세팅이 바뀌었는지도 추적 가능하고요. 또 리미디에이션이 필요할 경우에는 룰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펙터가 있습니다. 인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베스트 프랙티스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툴입니다. 또 고객 사례인데요. 미래에셋사가 되겠습니다. 미래에셋은 한국의 금융기관이죠. 사실 저 이 인용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래에셋의 CIO께서 하신 말씀입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실제 이 미래에셋 내부의 데이터 센터보다 더 보안이 강화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이 금융 웹사이트를 저희 AWS로 옮겼는데요.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쉐어포인트 ERP도 이전하고 있고요. 리스크 관리 또 데이터 애널리틱스 플랫폼을 클라우드로 옮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풍부한 서비스와 보안 기능과 또 낮은 비용 때문에 이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와 보안을 둘 다 가져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다른 이제 패턴이 되겠는데요. 많은 고객들이 새로운 컴퓨터 모델을 도입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컴퓨터 리소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수주에 걸렸죠. 근데 EC2로 수분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EC2 컨테이너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사들로 하여금 자산 디플로이먼트를 몇 초 안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EC2 컨테이너 서비스에 대해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풀리 매니지드 서비스이고요. 또 이 컨테이너를 확장해서 디플로이 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 업도 가능하고 스케일링 다운도 가능합니다. 또 스케줄링도 자동화해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컨테이너들을 일정 기간 동안 디플로이를 하고 또 EC2 컨테이너 서비스로부터 헬스 체크와 복구가 가능합니다. 또 이 모든 것들이 더커 워크플로우와 통합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경제성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경제성은 오늘날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AG 간의 이동도 가능하고요. 언프리미스로 갔다가 클라우드로 갔다가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이 EC2 컨테이너를 사용함으로써 과거에 여러분이 하실 수 없었던 디플로이먼트 옵션을 가져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객사들이 있는데요. 컨세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배치 프로세싱을 EC2로 하고 있고요. ECS를 통해서 스케일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배치 프로세싱이 끝나게 되면 다시 스케일 다운을 합니다. 노키아 같은 경우에 매핑 솔루션에 EC2를 사용하고 있고요. 미티어 같은 경우에는 웹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와 ECS를 통해서 많은 기능들을 또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고객사를 지금 소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고객사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기업입니다. 한국의 1위 시스템 인테그레이터 SI죠. 또 저희 주요 파트너이시기도 합니다. 신우용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삼성 SDS에서 셀러 플랫폼 팀을 이끌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SDS에 근무하는 신우용입니다. 삼성 SDS 스마트 로지스틱 사업부에서 물류 SCM 통합 솔루션인 첼로 관련해서 사업과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16 AWS 서밋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삼성하면 삼성전자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조금 전에 삼성전자에서 발표도 있었고요. 사실 삼성그룹 전체 직원 수는 한 50만 명이 넘고 브랜드 가치는 세계 7위로서 간단하게 달러당 한 1,000원 환율로 계산할 경우에는 그 브랜드 가치가 45조 원이 되고 매출은 약 300조 가량 됩니다. 삼성에는 삼성전자 이외에도 많은 다른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삼성 SDS입니다. 삼성 SDS는 약 31년 전에 1985년에 이제 설립돼서 그동안 IT 서비스하고 솔루션 회사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현재 매출은 한 8조 그리고 직원 수는 한 30여 개 나라에 한 22,000여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 SDS에서 지난 5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한 사업 분야가 바로 물류입니다. 바로 제가 속해 있는 그 스마트 로지스틱스 사업부는 그 물류 BPO라고 하는 그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물류 BPO 사업은 28개국에 이제 저희가 브랜치 오피스를 두고 한 140여 개 사이트에서 삼성 그룹 관계사 및 대외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핵심에는 바로 첼로 솔루션이 있습니다. 첼로 솔루션의 가장 최신 버전인 첼로 플러스는 HTML5 기반의 웹 표준 방식으로 UI 통합, 개발 프레임워크 통합, 그리고 SDS CX 표준 적용 등 미래 표준 통합 아키텍처를 적용하였고 서플라이 체인 플래닝과 로지스틱 엑스큐션을 통합한 솔루션으로서 서플라이 체인상에 저희가 엔드-투-엔드 서비스 제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SDS 물류 사업은 올해 물류 사업 매출이 한 3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하여튼 지난 4년간 매우 빠르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마치 아마존 웹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한 것과 비슷한 모양인데요. 첼로 또한 이렇게 급속히 성장하는 물류 BPO 사업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라이트 타임,
그리고 라이플레이스의 글로벌 물류 SCM 서비스를 확산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저비용과 고효율의 안정적인 인프라 환경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아마존 웹 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과 같이 저희도 첼로 또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첼로의 데모 및 교육을 위해서 아마존 EC2 컨테이너 서비스를 이용해서 첼로를 구축하는 POC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첼로는 2시간 이내 빠르게 프로비저닝이 가능하였으며 IT 인프라 자원을 비즈니스 니즈에 맞게 할당 배치하고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검증하였습니다. 또 네트워크 응답 속도 또한 아주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POC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는 첼로 플러스와 AWS 서비스의 여러 가지 형태의 조합으로 고객에게 보다 나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AWS의 컴퓨트,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 다양한 서비스에 첼로의 서플라이체인 플래닝서부터 물류 실행, 그리고 라스트마일 딜리버리까지 글로벌 고객에게 보다 나은 SCM 물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 2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왼편에 보시는 그 화면에 로딩 옵티마이제이션은 3D를 이용한 컨테이너하고 팔렛 적재 최적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그 가상 창고인데 전 세계 창고를 3D로 구성해서 원격으로 분석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가상현실 기반의 창고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런 첼로의 다양한 SCM 물류 솔루션을 향후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AWS 서밋에서 클라우드 도입에 대한 인사이트를 많이 얻어가시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목도하고 있는 큰 트렌드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을 간소화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클라우드를 통해서 단순화시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거를 이제 서버레스 리소스라고 하고 있죠. S3는 사실 이름도 간소하고 그 속성도 간소합니다. 인터넷 스케일로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죠. 디플로이하기 간단하고요. 서브시스템을 디플로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즉각적으로 스케일업이 가능합니다. 확장성이 좋고요. 저가에 또 신뢰성이 높고 지연 속도가 낮습니다. 인터넷 스케일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빌딩 블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아이디어와 논리를 좀 더 다른 분야까지, 즉 클라우드의 다른 요소까지 확대 적용하면 어떨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데이터 스토어 역량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즉 S3와 특성이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생각하게 되었죠. 서버를 만들 필요가 없고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만들 필요 없고요. 그냥 단순하고 로우 커스트에 확장 가능하고 안정성 높게 구현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높은 서비스로 자리매김을 했죠. MLB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10만 건에 달하는 스트리밍을 제공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넥선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성공적인 게임 업체이죠. 17만 건에 달하는 동시 게임 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이기도 하죠. 빅100킹 같은 경우에는 수백만 사용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만에 달하는 사용자가 7개월 만에 스케일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매초 12,000만 건에 달하는 이벤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확장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이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S3만큼 쉽게 디플로이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럼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람다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람다도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S3와 같은 동일한 장점, 또 다이나모 DB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몇 초 안에 디플로이가 가능하고요. 컴퓨터 플랫폼의 진화 과정을 보게 되면 서버를 샀고 그리고 36개월 이상 걸려서 감가상각을 합니다. 근데 EC2가 나와서 이제 서버를 몇 시간 안에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람다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수백만 분의 1초에 달하는 규모로 미터링이 가능합니다. 서버 사실 필요도 없고요. 구매하실 필요도 없고요. 관리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서버 자체가 없는 것이죠. 인터넷 규모의 클라우드 규모의 애플리케이션으로서 컴퓨터 분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드롤도 그중 하나인데요. 새로운 컴플렉스 데이터를 매월 30만 K 컴플렉스 데이터를 내놓고 있는데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콘텐츠 개발해서 저희 고객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페리스코프이 그렇고요. 코카콜라, 퀵앤론 등과 같은 많은 고객사들이 이 플랫폼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간소화하면서 로우 코스트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일부 고객들이 람다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고객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커머스 회사입니다. 버스의 이커머스 플랫폼을 람다에서 구축을 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HTML 파일을 S3에 저장을 하고요. 그래서 웹이나 자바스크립트나 코그니토와 같은 코드를 람다를 통해서 서치를 하고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서버 프로비저닝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디플로이먼트가 그만큼 쉬워지고 간단해지는 것입니다. 빅데이터에서도 같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비용을 낮추고 있죠. 파이어아이 같은 경우에는 80%의 비용 절감 효과를 달성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애널리틱 플랫폼에서 전통적인 EC2에서 람다로 전환했을 때 80% 비용 효과가 있었고요. 다음은 IoT입니다. 에코는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에코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에서 제공을 하고 있죠. 아마존 에코 안을 보시게 되면은 음성 인식 시스템인 알렉사가 있습니다. 알렉사 같은 경우에는 EC2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람다를 사용합니다. 람다 콜링을 항상 해서 컴퓨터 파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사람들이 람다를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그 외에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이벤트를 통해서 이벤트를 추적하고 있고요. 또 라이프 사이클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엘라스틱 로드 밸런싱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밸런싱을 유지하고 있고요. config 룰을 통해서 룰을 추적을 하고 config 룰을 봐서 람다에 콜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나 스케줄링을 하고 있죠. 저희 파트너들도 람다를 통해서 플랫폼 비용을 낮추고 있고요. 확장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말 새로운 방식의 접근법입니다. 여러분들의 아키텍처를 단순화시키고 있고요. 차세대 클라우드 앱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객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러하게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는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즈니스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없애고 생산성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트렌드를 보시면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고객을 더 잘 이해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고객의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켓에 대한 트렌드를 더 빨리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더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AWS는 이렇게 빅데이터 컴포넌트를 클라우드 면에서는 가장 많이 광범위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고성능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애널리틱스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스파크 같은 경우가 그예죠. 그리고 일리스틱 서치, 스트리밍 데이터 같은 경우는 키네시스 스트림즈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프레딕티브 애널리틱스도 있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도 갖추고 있습니다. 굉장히 풍부한 세트로서 데이터 네트워크 관련되는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고객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고 또 시장에 대해서 훨씬 더 준비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여러분에게 준비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옮겨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많은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디렉트넥을 통해서 지속적인 연결성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데이터셋 그리고 대용량의 이 데이터셋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키네시스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보다 용량은 작지만은 자주 데이터를 업로드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키네시스 스트림도 있고 파이어암스도 있고 키네시스 애널리틱스도 있는데요. 스트림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을 프로그램을 해서 이 스트리밍 데이터를 올리는 데 사용이 되고요. 파이어호스 같은 경우는 좀 쉽게 여러분의 데이터를 업로딩을 해주고 데이터 애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표준적인 세트로서 한 100개 퀘리 정도로 해서 데이터를 올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웹 애널리시스라던가 그래서 뭐 평균치라던가 아니면 이런 것들, threshold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량의 자주 로딩을 해야 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런 서비스를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용량 파일을 장거리로 빨리 이동시켜야 될 때가 큰 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고객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고객분들의 빅데이터를 어떻게 클라우드로 이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훌륭한 플랫폼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 네트워크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컨텐츠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방향으로 나가는데 저희는 조금 역발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S3 트랜스퍼 액셀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속도가 throughput 기준 300배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빨리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 속도를 정말 가속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도하는 것은 이 S3로 들어가서 이거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트랜스퍼 액셀러레이션을 활성화시키면은 그냥 작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IO 같은 프레임 IO 같은 경우에는 이 프레임워크가 거의 500배 정도로 더 빨라졌다라고 합니다. 저희의 이 서비스를 사용한 결과입니다. 후디 같은 경우는 50% 정도 시간을 절감했다라고 합니다. 비디오가 들어오는 시간을 50% 줄였고요. 돈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용량 파일을 또 로딩하는 시간을 3분의 2 절감했다라고 합니다. 이 빅데이터를 업로딩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저희가 50TB 썸 드라이브를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쉽습니다. 그냥 썸 드라이브 안에다가 데이터를 로딩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이게 저희 데이터 센터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고객의 클라우드의 데이터 세트에 그냥 로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툴은 굉장히 대용량의 데이터 전송을 아주 빨리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봤을 때 굉장히 높은 throughput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고객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WWE나 다우존스 그리고 데어 팩토리 이런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옮기는데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는 저희의 커패시티를 60% 향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썸드라이브의 용량 이런 것들을 올해 연말까지 이렇게 확장시킬 예정입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기 위해서 그러면은 고객들과 어떻게 또 연결을 할 것이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AWS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저희의 플랫폼은 정말 시장에서 최상이라고 자부합니다. 넷플릭스, 에어비앤비, 옐프, 슈퍼셀 그리고 심지어 지금 한국에 계시는 고객분들에서도 이 직방 같은 경우 아니면 피키캐스트, 요기요
요기요는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이죠. 이러한 한국의 애플리케이션도 저희의 플랫폼을 이용을 합니다. 많은 고객사들이 AWS의 모빌리티 플랫폼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아키텍처가 좋기 때문이고 또 저희의 모빌리티가 굉장히 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에서 이런 것들을 구현시킬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전화기로도 접속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기만 있어도 모든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리소스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 정말 효용이 많아지게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전입니다. 코그니토를 이용을 해서 저희의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정말 이 헤비리프팅에 해당되는 뭐 파일을 올린다던가 아니면은 액세스를 한다라던가 그리고 아이덴티티 풀 이런 것들도 이제는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풀에 대해서는 다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께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제 고객사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는 늘 즐겨 하는데요. 이 AWS 플랫폼을 많이 활용을 해 주셨습니다. 우한 형제들의 김범준 CTO님이신데요. 우한 형제들에서는 저희 모바일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네, 안녕하세요. 방금 영상에서 보신 배달의 민족의 김범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배달의 민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정확히는 우한 형제들이라는 회사에서 CTO를 맡고 있고요. 우한 형제들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신 분도 있고 들어보지 못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한 형제들은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곳에서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넘버원 푸드 이커머스 회사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넘버원 푸드 이커머스 회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래액을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는 1조 약 2천억 정도의 거래 금액이 창출됐고요. 올해는 더 큰 목표를 갖고서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방금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거 외에도 뱀라이더스는 보통 배달을 해주지 않은 음식점들의 음식을 배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뱀프레시는 가끔씩 집밥이 그리울 때 한 끼 집밥을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식단을 주문해서 먹을 수 있는 서비스고요. 마지막으로 뱀미쿡이라는 서비스는 아직 내부에서 클로즈드 알파, 클로즈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레시피와 요리 재료들을 배송을 하고 그걸로 굉장히 손쉽게 요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저는 CTO로서 다음 네 가지, 방금 보여드린 네 가지 서비스를 굉장히 빨리 사업적 환경에 맞게 개발을 하고 또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는 셈인데요. 저희 회사는 이 네 가지 프로젝트를 쿼드닷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서비스는 이미 나온 지 5년이 된 배달의 민족, 아직 알파 테스트 단계인 뱀미쿡까지 굉장히 다양한 단계에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의 사업적 환경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빠르게 이런 부분들을 사업적 환경에 맞게 변화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속도가 중요하고요. 또 기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안정성 있게 제공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스피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스피드라고 하면 목표점이 명확히 정해져 있을 때 그 목표점을 향하여 빠르게 달려가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묻고 또 각각의 회사의 사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게 변할 때에는 결국은 그 변화에 맞춰서 얼마나 우리도 따라서 변할 수 있느냐 혹은 시장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A라는 기능 혹은 B라는 기능을 빠르게 시도해보고 그런 것들이 의미 있다면 계속 가는 거고요. 의미가 없다면 빨리 거둬들일 수 있는 결국은 스피드라고 하는 것이 요즘 시대에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빠르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얼마나 많은 시도를 손쉽게 가볍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요즘 시대에 요구되는 스피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이프티는 보통 저희가 안전이라고 생각하면 흔히 떠오르는 단어는 규정입니다. 안전 규정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고요. 과정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주로 이제 개발자분들이 많이 오셨을 텐데 잘 아시겠지만 장애나 실패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시대에 요구되는 세이프티는 무엇이냐?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만들면 만들수록 사실 스피드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급변하는 사업적 환경에서는 당연히 스피드를 희생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요즘 시대에 맞는 세이프티라고 하는 것은 레질리언트 디자인을 통해서 서로 장애가 일어나더라도 그 부분을 얼마나 탄력적으로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설계를 하고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아한 형태들은 작년부터 실제 데브옵스 형태로 애자일 딜리버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러한 애자일 딜리버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구조와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 구조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 이런 구조 하에서는 역시 데브옵스가 가능한 형태의 프로세스가 잡혀야 될 거고요. 그러면서 AWS로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AWS에서는 3개의 라이브 서비스, 아까 보여드렸던 데미프레시, 그 다음에 배달의 민족 앱, 이제 리퀘스트 같은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다양한 시스토라거나 VPC, 그 다음에 람다, 그 다음에 IAM 서비스 등 굉장히 다양한 AWS의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이런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지금까지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문 접수와 같은 전형적인 큐잉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개발 기간이 약 반 정도로 단축이 됐고요. 그리고 실제 기존의 운영 환경에 대해서 70% 이상의 릴타임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또 가장 좋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스피드와 세이프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과감하게 실험할 수 있게끔 테스트 자동화라거나 저희가 어떤 변경을 가했을 때 실제 라이브 서비스와 똑같은 환경을 구성하고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그런 것들을 배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춰서 사실은 단순히 시스템뿐만 아니라 프로세스와 문화까지 같이 변한 것이 가장 큰 소득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어떤 생각으로 AWS를 적용을 했고 어떤 결과가 있을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후에도 계속 AWS와 같이 가는 부분들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3반기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서비스의 모든 시스템을 AWS로 옮길 생각이고요. 또 굉장히 세이프티만큼 중요한 보안 관점에서도 저희에게 요구되는 그런 규정들을 AWS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해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우아한 형태들이 어떻게 AWS를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요구되는 상황은 아까 스피드 세이프티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굉장히 좋은 플랫폼으로서 AWS와 같이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흥분되는 발표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세 번째 주된 트렌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트렌드가 일단 고객들이 이 창의력을 10분 발휘하고 있고 또 보안성이 한층 강화된 환경에서 훨씬 더 높은 생산성을 추구했고 많은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차별화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고객들이 AWS 클라우드를 10분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데이터 서비스,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자신들의 고객들과 훨씬 더 소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더 좋은 결정을 빨리 내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AWS 플랫폼에서 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현상 유지에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많은 고객분들은 플랫폼 개선 기회를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IT 오퍼레이션이 훨씬 더 민첩해지기를 원하고 있고 속도가 빨라지기를 원하고 있고 비용은 낮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고객사들이 수천 개의 고객사들이 이렇게 클라우드로 이동하는 여정에 지금 나섰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디지털 변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천 개, 유니레버 같은 경우도 수천 개 웹사이트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워크로드뿐만 아니라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용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타임 잉크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로 이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고객사들이
이제는 전체 사업 내용을 모두 다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IT 백엔드를 모두 다 클라우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아모레 퍼시픽 같은 한국 고객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이미 35개의 브랜드 웹사이트가 저희 AWS 클라우드에서 이용이 되고 있고 비용을 80% 절감했습니다. CJ 오쇼핑 같은 경우도 플랫폼을 필리핀, 멕시코로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 클라우드를 이용함으로써 비용을 90% 절감했습니다. 이스타제트 같은 경우 이제는 이 여러 가지 프로모션과 캠페인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다 저비용의 캠페인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웹 트래픽이 65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저가의 항공권 티켓 프로모션을 훨씬 더 저비용으로 진행을 함으로써 이 웹 트래픽을 늘렸습니다. 퀀타스 같은 경우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페이지 로드 타임은 25%나 빠르게 구축을 했었고요. 그리고 웹페이지의 트래픽은 1400%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을 모두 AWS에서 구현을 했습니다. 싱가포르 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아태 지역에서 가장 큰 항공사인데요. 근데 이커머스를 3개월 만에 AWS에서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비용은 이 온프레미스로 개발했을 때 대비해서 50%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많은 고객사들이 이 클라우드로의 이동 여정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천 개의 고객들이 이런 여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객들의 어떤 여정의 패턴을 저희가 식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은 먼저 테스트와 개발 과정에 클라우드를 먼저 사용하고요. 그러다가 이제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클라우드용으로 하게 됩니다. 클라우드를 먼저 채택한다라는 정책을 가지고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합니다. 모든 웹페이지 그리고 트랜잭션 페이지 이런 것들을 AWS로 이동시키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애널리틱스로 옮겨갑니다. 이것을 저희는 클라우드의 제2단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클라우드로 이동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를 전부 다 이동을 하는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GE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발표를 했었죠. 9,000개의 워크로드 같은 것들을 이동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한 30개의 데이터 센터를 이제는 폐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캐피털 원 같은 회사도 AWS 클라우드로 이동을 하고 기존에 한 5개, 8개의 데이터 센터 중에서 5개는 폐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마이그레이션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미션 크리티컬 앱도 클라우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SAP 같은 경우 이런 비즈니스를 이동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올인이라고 부르는 단계에 갑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 센터를 없애고 다 클라우드에 옮겨놓는 것입니다. 많은 대형 기관들,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이제 클라우드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올인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 벌써 사실 한 몇 년 전인데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AWS에 올인하는 것이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니퍼나 AOL 같은 기술 기업들이 이제는 AWS로 올인을 하고 있고요. 미디어 회사인 타임 잉크나 가디언 같은 경우도 올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는 선가드, 핀라 같은 곳 혹은 호텔 업체, 컨빈스키 호텔 이런 그리고 에너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생산 업체들도 이제는 클라우드로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객사들이 이렇게 그냥 데이터 센터를 더 이상 소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인식을 하고 모든 것을 클라우드에 올려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첫 단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저희 많은 고객사들은 내가 단계적으로 클라우드에 이동을 하겠다. 그래서 일단 첫 단계는 먼저 이 나의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심리스하게 통합하고 싶다라고 말하는데 저희는 그것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숙한 방식으로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삼성이 그 예 중 하나이고요. 스마트 TV와 관련해서 그렇겠고요.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120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심리스하게 통합이 되어 있고요. 컴캐스트 같은 경우 X1 플랫폼을 도입을 했는데요. 이것은 AWS와 자신들의 데이터 센터를 완전 통합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기업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닌텐도 같은 회사도 있고요. 나스닥, 에이언 이런 회사들이 다 하이브리드를 첫 단계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는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가장 풍성한 세트의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클라우드 영역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네트워크도 그대로 이 AWS 클라우드와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디렉트 커넥트를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의 데이터 센터는 그냥 여러분들의 데이터 센터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의 데이터 센터는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의 일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덴티티나 디렉트 서비스나 이런 것들, 아이덴티티 페더레이션 이런 것들은 통합이 가능하고요. 전통적으로 통합된 매니지드 플랫폼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시스템 센터, B센터 이런 것들 모두 저희 플랫폼 내에서 플러그인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디플로이먼트 역량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의 자신의 데이터 센터를 디플로이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옵스워크를 저희가 코-디플로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와 함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게이트웨이를 백업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마켓플레이스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서드파티 내용들을 이 하이브리드 아키텍처 안으로 통합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는 정말 이렇게 풍성합니다. 캐피털 1이 좋은 예인데요. 2014년에 저희 이 캐피털 1이 실험을 시작을 해서 이노베이션 랩을 만들고 모바일 앱 파일럿을 만들기 시작했고 해카손 같은 것들을 시도를 하면서 이 클라우드 플랫폼 활용법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테스트 스텝 하기에 준비가 되었다라고 느낌을 받고 이제는 뱅킹 쪽 데이터 스크리닝 프로세스 이런 것들까지도 클라우드로 옮기기 시작했고 2016년에는 이제는 전체 프로덕션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옮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희의 데이터 센터와 이 캐피털 1의 데이터 센터가 하이브리드 아키텍처 내에서 면밀하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여기에서 또 다른 저희 고객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고객사는 아주 좋은 마이그레이션 예로서 한국 기업입니다. 한국의 가장 큰 방송사 중 하나로서 제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SBS 콘텐츠 허브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SBS 콘텐츠 허브 서비스 기획 실장을 맡고 있는 박종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저희 이제 SBS 사이트를 아마존 클라우드에 옮기면서 이제 겪었던 일들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저희 지금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저희가 어떻게 할 거다라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왜 이쪽으로 아마존 이제 AWS를 사용하게 됐는지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2012년서부터 14년 5월까지 콘텐츠 연합 플랫폼이라는 회사에서 플랫폼 사업실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투기란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요. 이 투기란 서비스를 보면은 이제 MBC, SBS 그리고 KBS 같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한 10년 정도 저희가 온라인에서 미디어 서비스를 했었는데 뭐 충분히 자신 있다 하면서 투기란 서비스를 2012년에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상황들을 직면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그 밤 10시에서 11시 정도가 되면 이제 온라인에서 실시간 시청자분들이 되게 많고요.
11시가 딱 끝나고 나면은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잠실 경기장인데요. 저 경기장에서 다 이제 경기가 끝나고 몰려 나오는 것처럼 한 10만 명 정도의 이용자들이 동시에 나와서 이제 VOD 서비스를 보겠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요청을 하고 이런 구조적인 어떤 이제 스파이키한 트래픽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특정한 시간대에 매번 발생하는 거죠. 11시만 되면. 그래서 제가 한 2년 정도는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은 새벽에 회사에 나가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전체적인 어떤 아키텍처를 바꿔야 되겠구나. 우리가 대용량 서비스를 준비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이런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건 작년 사례인데요. 작년 저희가 11월에 실제 SBS에서 프리미어 12를 중계를 하면서 틱에서 21만 명까지 동접자 처리를 하고 실시간이고요. 그리고 21만 명이 나와가지고 기존에 VOD 보는 분들하고 합쳐가지고 한 400지 정도의 트랙을 처리했습니다. 이제 이런 사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 푹이라는 회사를 떠나가지고 바로 이제 그 회사에서 다시 회사 설립을 하나 했는데 스마트 미디어 랩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8개 방송사가 모여서 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메이저 방송사들은 다 SMR이라고 이제 있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이 시스템을 만들 때는 저희가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 이 스마트 미디어 랩의 현재는 제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는 내부의 시스템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올라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은 밤에 나가거나 이런 일 없이 아주 해피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메타데이터 수집 배포하는 시스템이나 광고 추천 분석하는 시스템들이 있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015년서부터 시작해서 2016년 4월 바로 전달이죠. 전달까지 트래픽이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은 뭐 거의 기하급수적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히 많은 트래픽을 처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에 있는 이제 그 TV팟이나 홈TV 그리고 방송사 사이트들에서 일어나는 클립 관련된 짧은 VOD 서비스는 SMR에서 만든 시스템을 가지고 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유튜브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동영상 트래픽을 처리하는 회사가 스마트 미디어 랩이고요. 그 시스템들은 지금 아마존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한 다음에 작년 말에 제가 SBS 콘텐츠업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4년 정도 외도를 하다가 제가 원래 소속돼 있는 회사로 돌아가서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기존에 있던 레거시들이 저희 많죠. 한 15년 정도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그 레거시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면서 이제 다시 클라우드 서비스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왜 클라우드를 하게 됐냐 이런 것들은 좀 저희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또 내리는 것도 되게 빨리 내려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을 산다는 건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것들하고 또 저희가 뒤쪽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조직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세 번째 좀 유연하고 민첩한 신산업 대응 때문에 한 것들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앞에서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대용량 비디오 처리나 이런 것들은 이미 저희가 경험을 해서 자신이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5월 초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일부 서비스를 이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형태로 이제 진화시켜 나갈 예정이고요. 실제 이거를 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이제 여기도 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개발자들이 많이 고생을 했고 또 AWS에서 같이 교육하고 아키텍처 협업을 하고 단계적으로 이제 아키텍처를 어떻게 진화시켜 나갈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논의를 하고 그런 마이그레이션 경험들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회사 딱 돌아갔을 때 15년 12월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2016년 말 정도 되면 우리가 클라우드로 다 가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요. 실제 여기 계획에서 보시면 한 3년 정도 이렇게 들어져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제가 있었던 12년에 있었던 회사나 14년에 있었던 회사는 다 새로 만든 회사들이라 레거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컨텐츠허브 같은 경우는 한 15년 동안 쌓여있던 레거시들이 있고 이제 그런 레거시를 바꾼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생산수단을 바꾸는 건데 관계들이 바뀝니다. 조직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전반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겠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저희가 좀 더 한 3년 정도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요. 그 과정에서 좀 더 많은 도움을 이제 AWS하고 협업을 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BS 허브 컨텐츠 실장님 정말 흥분된 발표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객분들이 저희에게 또 여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올인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워크로드를 클라우드에 어떻게 옮겨야 될까요? 라고 물으십니다. 마이그레이션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프로세스를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일단 4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4가지 구성 요소가 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일단 포괄적인 트레이닝과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들께서는 필요한 스킬을 그 조직 내에 구축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워크로드를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시켜야 됩니다. AWS는 그런 면에서 아주 풍부한 에듀케이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모두 그걸 10분 활용하셔서 어떻게 하면은 AWS 플랫폼이 작동하는지를 한번 교육을 받아보실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이것은 이 트레이닝의 일부로서 정말 그 고위 임원진들이 설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직 내에서 필요한 스킬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고위 경영진들이 그것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센터 오브 엑셀런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일종의 핵심되는 그룹으로서 이제 실제로 클라우드를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을 이 그룹 아래 넣어놓고 그래서 이 회사가 클라우드를 채택함에 있어서 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항상 이 그룹에 가서 플랫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잘 작동을 하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그룹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기술을 셋업을 해야 되겠죠. 기술 셋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확장 가능한 클라우드 운영 환경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준이 보안 면에서나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면에서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계셔야 되고요. 이렇게 관련되는 핵심 트레이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 오브 엑셀런스를 갖추시고 이런 센터 오브 엑셀런스가 자신들의 전문화된 지식을 이 전사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사적으로 클라우드 채택을 보다 가속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이 50TB 썸 드라이브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트워크를 통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옮기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 과정을 자동화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MySQL 서버 있든지 프레임에 이런 서버가 있든지 간에 이 과정을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프레미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로 자동화시켜서 마이그레이션을 해주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이제 한국에서는 다음 분기 때 제공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는 이 마이그레이션이 데이터베이스 센터 사이에 일어날 수 있게끔 또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스키마 컨버전 도구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마이그레이션 서버가 이용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오라클에서 AWS 오로라 플랫폼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WS 플랫폼은 저희가
아주 동등한 급의 엔터프라이즈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이나 SQL 서버에 전혀 견주어도 손색이 없습니다.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센스 비용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서비스로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오디트 이슈라던가 아니면은 라이센스 모델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훨씬 더 이제는 간편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로라를 설계를 했을 때는 기존의 비용 대비해서 5분의 1만 비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기업 고객 같은 경우에는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엑스피디아 같은 경우 거의 하루에 데이터 로우를 3억 개를 프로세싱을 하고요. 그리고 피크 때에는 초당 7만 라우를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평균 응답 시간은 17ms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정말 큰 미션 크리티컬 워크로드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로라 위에서 구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애플리케이션 이동이 남아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애플리케이션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식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디스커버리 서비스라는 것을 구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을 다 추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의 인프라스트럭처의 의존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이 정보를 모두 다 암호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 이런 워크로드를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액세스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워크로드를 AWS로 이동하는 여정이 훨씬 더 간편해지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도와드릴 수 있는 파트너도 많이 있습니다. ISB, SI 파트너들사들이 많이 있고요.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엑센추어라던가 웹프로 같은 대형 파트너사들도 있고요. 카그니센트 그리고 인포시스, 렉스페이스 이러한 파트너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클라우드 이동을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로의 이동이라는 여정은 사실 90분이면은 다 설명하기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저희는 이제는 전례 없는 시기에 직면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서 정말 변혁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에서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승자가 되든지 아니면 패자가 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포지션이 이제는 앞으로 더 강화되든지 아니면 약화되든지 두 방향 중에 하나로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이러한 기술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러분의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여정에 나서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의 핵심 부분은 바로 모든 이 정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한 걸음을 저희와 함께 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수주 혹은 수개월 내외 여러분의 클라우드로의 여정을 저희와 함께 시작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여정을 시작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파라포 죽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했죠? 네. 이따 오후 3시 10분에는 여기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파트너 스타트업들을 라이브로 할 겁니다. 요거 발표한 거 브리핑 해드립니다. 네. 되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 네. 힘들었습니다. 파라포 진짜 삼각대를 좀 좋은 걸 사야지 안 되겠어. 여러분 이따 만나요. 여러분 고마워요. 저 하트. 네. 하트. 예, 여러분들도 점심 맛있게 드시고, 네. 녹화돼 있으니까, 삼성전자하고 SDS의 그 전략은 참 재밌네요. 특히 SDS가 이제 클라우드로 한다는 건 참 너무 재밌던 것 같아요. 여기 와 계신 분들, 이따 아는 체 해주시고요. 네. 그럼,
여러분 진짜 안녕. 이따 3시 10분에 다시 만나요. 안녕.